세상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계급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터져나온 아주 통쾌한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 22층.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서울여자고등학교 75년 졸업생들의 정기 동창회였죠. 하지만 여긴 그냥 평범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 남편의 직업만 봐도 딱 알 수 있었거든요.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대학병원 원장, 로펌 대표 변호사. 한마디로 대한민국 상위 1% 부인들만 모이는 그들만의 리그였으니까요. 연회장 입구에는 눈에 띄는 팻말 하나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그리고 그 아래엔 특히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이상한 문구지만 이들에겐 아주 중요한 의미였죠. 자신들만의 순수한 공간을 지키겠다는 보이지 않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모임의 중심엔 김지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동창회 회장을 맡은 그녀는 이 모임의 실세나 다름없었죠. 지영은 오늘따라 유독 싱글벙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얘들아, 다들 들으면 깜짝 놀랄걸? 지영이 주변에 모인 친구들을 향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 동창회에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 누구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옆에 있던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지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정유통 창업주께서 우리 모임에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 강연도 해주시기로 했어.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유통이라는 이름은 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뒤흔든 신화적인 기업의 창업자였으니까요. 진짜? 그분이 정말 오신다고?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내가 장담해. 지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 다른 동창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서윤이었어요. 서윤은 다른 이들처럼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지도 않았고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실 서윤은 이 자리가 늘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매달 열리는 이 모임에 올 때마다 느꼈지만 자신은 이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동창들처럼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식들의 명문대 합격 소식을 떠벌리는 것도 영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서윤아, 넌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영이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의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그냥 뭐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참. 서윤아. 지영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내 며느리 요즘 뭐 한다고 했더라?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들었는데.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미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어머, 인터넷 쇼핑몰? 지영의 목소리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죠. 아, 요즘 너도 나도 한다는 바로 그거구나. 근데 서윤아, 혹시 네 며느리도 오늘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미나는 바빠서. 서윤이 대답을 마치려던 순간 연회장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박미나였어요. 서윤의 며느리였죠. 미나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미나가 들어서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결코 따뜻한 환영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왜 여기에? 라는 의문과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죠. 지영이 미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서윤이 며느리 아니니?
미나는 시어머니 서윤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이모님. 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동창회 하는 곳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미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지영이 손을 들어 막아 세웠어요. 잠깐, 설마 너, 이 안으로 들어오려던 건 아니지? 지영이 입구의 팻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못 봤어? 미나의 시선이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팻말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정유통 고모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로 집중됐죠.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엔 시어머니 서윤의 눈빛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황은 미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지영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정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다고? 지영이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어? 이 아이가 글쎄 정유통 고모님을 만나겠단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미나의 가슴에 밝혔어요.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요. 정유통 고모님의 조언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나가 간절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지영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는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물건 파는 뭐 그런 거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여기는 말이야.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너 같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잡상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잡상인이라는 단어가 연회장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잠깐만 안 돼. 지영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야. 정유통 창업주께서 직접 오시는 귀한 자리라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잃을 수는 없지 않겠어? 지영은 일부러 잡상인 출입금지 팻말을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잡, 상, 인. 출입금지. 너 같은 사람들이 불쑥 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라는 뜻이야.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여긴 격이 다른 자리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미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미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시선을 찾아봤지만 모두들 외면하거나 지영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미나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애타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서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는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어머니,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날카로운 시선도 서윤에게로 향했어요. 아, 서윤아, 네 며느리 좀 데리고 나가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말은 미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미나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자. 미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정유통 고모님만 잠깐 뵈면. 됐어. 지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네. 정말
보안 요원 불러서 당장 끌어내야겠어. 지영이 진짜로 호텔 직원을 부르려 하자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휴, 참 뻔뻔하기도 하지.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딜 감히.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미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미나가 마침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힘없이 돌아서려는 순간 지영이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내 주제를 좀 알고 행동하렴. 세상에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그 말이 미나의 등에 날아와 깊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연회장을 걸어나갔어요. 서유는 힘없이 걸어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영은 미나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말 자기 분수를 몰라. 안 그래? 온라인으로 물건 좀 판다고 정유통 고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아이고, 기가 차서. 주변 동창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른데 정유통 고모님 같은 분이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장사꾼이랑 퍽이나 시간을 보내시겠다. 서유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정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예정이었죠.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뜨고 있었지만 서윤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나가 연회장을 나간 후 서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정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이었습니다. 서윤이 아직 어리고 가녀린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서윤은 서울 동대문 근처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어머니의 좌판을 도와야 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안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서윤아, 손님한테 인사 똑바로 해야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서윤은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어머니가 밤새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서윤을 시장통 아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지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습니다. 야, 이서윤, 너한테서 오늘도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지영이 코를 막으며 깔깔거리며 놀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진 구박 속에서도 서윤은 남몰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꼭 당당하게 살 거야.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대신 그녀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좌판에 놓고 파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과 지독한 끈기였어요. 서윤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저렴한 값에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루 종일 꼿꼿이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휴, 서윤이네 반찬은 진짜 맛있어. 이 집 김치는 진짜 우리 엄마가 담가준 맛이 난다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윤의 가게는 어느새 시장에서 제법 이름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서윤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었죠.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해서 반찬 전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윤아, 괜찮겠니? 시장 밖은 월세도 비싸고 경쟁도 심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성 가득한 음식, 맛이 더해져 가게는 금세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리고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서윤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왜 굳이 매장에서만 팔아야 하지?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배달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달용 트럭 한 대를 구입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고객들의 집까지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네,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반찬 드시라고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주문 전화가 빗발쳤어요. 서윤은 더 많은 직원을 뽑아야 했고 더 많은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서윤은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바로 정유통이었어요. 정성을 담아 유통한다는 의미였죠. 정유통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반찬 배달에서 시작해 다양한 신선식품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서윤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정신은 업계에서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유통 이서윤 대표,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서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사라졌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어요. 특히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서윤에게 깊은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지영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둘도 없는 친구인 척 살갑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거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한 그 끔찍한 모욕이 자신의 아픈 과거와 겹쳐지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호텔을 나와서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했거든요. 잡상인이라니. 미나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한 대기업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정유통 고문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까지 비웃음거리가 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미나의 스마트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남편 준혁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정유통 고모님 만나 뵀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미나가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 마음 많이 상했겠다. 괜찮아, 나는. 미나가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미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늘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하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다시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22층에서는 지금쯤 정유통 창업자가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이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것도 모두 그녀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으니까요. 미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호텔 22층 연회장에서는 정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연신 입구를 쳐다보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오시는 거야?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지영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서유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로 더욱 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의 들뜬 대화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너는 별로 기대 안 되니? 옆에 앉은 동창이 툭 던지듯 물었어요. 아니야, 기대돼. 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유통 창업자가 대체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다. 사실 서윤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이 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조금 전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지영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통 고모님께서 길이 조금 막혀 잠시 늦어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정도 늦어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니까 오죽 바쁘시겠어요.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초조해졌어요. 털끝 하나까지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동창들은 계속해서 정유통과 그 신비로운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유통이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성공 신화가 어디 흔해? 서유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유통 창업자가 여자라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성 CEO로는 정말 입지전적인 분이지? 요즘 여자들이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큰 기업을 일구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서유는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근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문전박대당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피눈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어요.
한편 호텔 로비에 있던 미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유통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임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유통 창업자는 베일에 쌓인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미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쇼핑몰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조용히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고객 한 분을 대하고 좋은 상품을 발로 뛰어 찾아내 판매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이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하고 있었고요. 나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선 정유통 고문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미나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고 호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어요. 정유통 창업자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음향시설은 괜찮은지, 좌석 배치는 적절한지, 다과 준비는 완벽한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완벽한 행사로 만들어야 해요. 알았죠? 지영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한 명이 지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가? 서윤이 말이야. 요즘 너무 조용한 거 같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 어울리려고 했는데 요즘엔 혼자만 겉도는 것 같더라. 지영이 서윤이 앉아있는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서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원래 서윤이는 좀 그런 구석이 있었잖아. 우리 중에서도 제일 뿌리가 없는 애였으니까. 뿌리가 없다니. 무슨 뜻이야? 아, 너도 알면서 뭘 그래. 서윤이네 집안 얘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집안 출신이라고 옛날부터 말 많았잖아. 이 대화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동창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서윤이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다고 그랬지?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서윤이도 어렸을 때부터 시장 일 도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래?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서윤은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식의 뒷담화에 이골이나 있었거든요. 지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귀한 자리에 이서윤 같은 애가 껴있는 게 영 껄끄럽네. 그때 지영의 머릿속에 아주 악랄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지영이 갑자기 서윤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겠어? 무슨 뜻이야?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정유통 창업자 같은 그런 대단한 분 앞에서 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영과 서윤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네. 서윤이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지영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유통 창업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잖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처럼 뭐랄까 배경이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림이 좀 그렇지 않을까? 품격? 서윤이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품격. 우리는 다들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근데 너는 미안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서윤을 적극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지영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해. 그러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괜히. 서유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왔어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서윤에게는 저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서윤아. 지영이 계속해서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며느리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것도 뭐 결국엔 잡상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잡상인이라고? 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이 섞였습니다. 아,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근데 뭐 사실이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파는 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고. 지영의 말이 끝나자 몇몇 동창들이 참지 못하고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서윤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네. 대물림인가 봐. 대물림.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장사하고. 시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네. 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 자신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사업과 사랑하는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서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너는 진짜 품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품격 운운해? 지영이 분노로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오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설교라도 하려고?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급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통 고문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죠. 어머, 드디어 오셨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앉아. 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서유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모든 결심이 끝난 상태였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서유는 천천히 연회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지영은 서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이 평생을 존경해온 정유통 창업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들떠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정유통 창업자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무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지영의 목소리가 들뜬 채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서울여고 75회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으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 맨주먹으로 시작해 거대한 성공 신화를 일궈내신 바로 그분을 말입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의기양양하게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나 존경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위대한 성공을 이뤄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때 지영의 시선이 서윤이 앉아있던 자리로 잠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서윤. 쟤 어디 갔지? 지영은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다시 소개 멘트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돈 주고도 못 들을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유통신화의 주역, 정유통의 창업자이자 고문이신 지영이 잠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말을 멈춘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외부인이 아니라 평소에 늘 보던 그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바로 그 동창이었거든요. 이서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영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서윤이 무대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가 왜 무대로 걸어가고 있지? 지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유통 고문님 오셔야 하는데 어서 내려와. 지영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지영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서윤입니다. 뭐라고? 지영이 말을 더듬거리며 되물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얼굴들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정유통의 창업주. 그게 바로 접니다. 연회장이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지영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네. 네가? 설마? 네, 맞습니다. 서윤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정유통을 설립한 이서윤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지영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정유통 창업자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짓밟아온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지영이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뭐요? 서윤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 자란 것 맞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동창들이 더욱더 당황했어요. 그들이 수군거리며 무시했던 그 천한 출신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 정성으로 서비스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시장 바닥에서 배웠거든요. 털썩. 지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정말 너였어? 지영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동창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정유통 창업주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있는 창업주의 사진을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다. 정말 서윤이야. 사진이랑 똑같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해온 동창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말이 동창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얼마나 얄팍하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어요. 오늘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고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더욱더 창백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 미나를 모욕하며 쫓아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서 저를, 아니 정유통 고문을 찾아온 거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점점 지영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제 며느리를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를 만나러 온 제 며느리를 말입니다. 이제 지영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무대 위의 서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CEO의 모습만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힘있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윤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지영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서윤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비싼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있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평생을 믿어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거죠. 지영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서늘한 시선이 마주치자 지영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끔찍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짐승처럼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잡상인의 시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존경한다던 정유통의 창업자였습니다. 연회장이 더욱더 조용해졌어요.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히고 있었거든요. 김지영 씨, 서윤이 지영을 직접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서윤아,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정말 몰랐나요?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제가 정유통 창업자라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아주 잘 알고 있었잖아요. 지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를 시장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아이라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했죠.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와 지영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평생을 존경해온 정유통 창업자가 바로 그 뿌리 없는 시장 출신이었다면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영의 눈에 굵은 눈물이 뚝뚝 맺히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무시한 거예요.
그때 서윤의 스마트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서윤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네요. 뭐가? 한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 며느리를 모욕하며 쫓아내는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었나 봅니다. 그 영상이 지금 SNS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영의 얼굴이 이제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쫓아낸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아주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지영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도 함께 선명하게 찍혔고 저희 동창의 이름도 그대로 나왔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이름도 벌써 언급되고 있더군요. 안 돼? 지영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도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강남 동창회 갑질 사건에 대해 심층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거든요. 서윤아, 그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없을까?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뿐이죠.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진실 말이에요. 털썩 지영이 서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서윤은 차가운 표정을 조금도 풀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요? 제가 어떻게요? 그 영상. 그거 당신이라면 없앨 수 있잖아. 당신은 정유통 회장님이잖아.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서윤이 싸늘하게 반문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왜 제가 수습해 드려야 하나요? 지영이 더욱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건가요? 당신이 그 착한 아이에게 남긴 그 깊은 모욕감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이 말을 듣고 모든 동창들이 깊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동창들이 넋을 잃고 서윤의 말에 집중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정성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에 새기도록 배웠거든요. 서윤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간절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몇몇 동창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서윤의 짧고 강렬한 강연이 끝나고 연회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며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들이 평생을 금가옥조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지영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더 현실로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강남 사모님 동창회 갑질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 영상과 기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몇몇 동창들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몰랐어. 한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정말 나빴다. 다른 동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야 하는 사과가 썩 진심으로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때 서윤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정유통 창업자가 어머니시라고. 응, 맞아. 서윤이 차분하게 확인해 줬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정유통을? 오늘 동창회에서 다 밝혔어. 그리고 네가 오늘 오전에 당했던 일도 함께 다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미나의 놀라는 숨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큰 비밀을 갑자기 다 밝히시면 괜찮아. 서윤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한 걸.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어머니가 괜히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서윤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의 이 착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미나야, 내 어머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집에서 보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지영은 구석에서 혼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지영에게로 다가갔어요. 김재영 씨.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품격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 서윤이 지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서윤아, 네 며느리한테, 미나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서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면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요. 지영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동창회 갑질 사건에 대한 취재 경쟁이 뜨겁게 불붙은 것이었죠.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 온 무거운 비밀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미나가 남편 준혁과 함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나가 서윤을 달려와 반겼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혁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정유통 창업자가 맞으세요? 미나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맞아. 서윤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꿈에서도 만나고 싶어 했던 정유통 고모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단 말이네요. 미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요? 제가 맨날 정유통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어. 서윤이 미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했어. 그런데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너에게만은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 미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해보자. 서윤이 미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 쇼핑몰, 우리가 함께 더 크게 키워보는 거야. 세상에 없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말이야. 정말요. 어머니?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진짜 품격 있는 사업을 해야 해.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말이야.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서유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자유로운 기분을 주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거든요. 며칠 후 지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장문의 사과 편지와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미나의 온라인 쇼핑몰은 정품격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멋지게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바른 소비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특별한 모토를 내건 쇼핑몰이었죠. 서윤과 미나는 이제 진짜 한 팀이 되어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례로 오래오래 기억되었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그 소중한 진실을 말이죠.